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인입니다. 이유학교를 검색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현재 이유중학교 3년을 다니고 이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화인이라고 하고요. 루비와 함께 이화인이라는 채널을 한 2,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이 있는 책방이라는 블로그를 한 5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이유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유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유고등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 3명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와 또 그 친구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해줬고, 이유고등학교 1학년 4반 양지안입니다. 이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4번 이준석입니다. 이유학교 1학년 2반 윤현승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중학교 때 이유중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때는 엄마 말을 거절을 못했어요, 제가. 원서에다 3줄인가? 그 지원 자기소개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중1, 2를 잊고 살다가 중3 때 갑자기 이제 또 고등학교 가원서를 써요.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해보다가 엄마가 다시 이번엔 이유고 가보는 게 어때? 이래서 이번에는 좋을 것 같다, 나 가고 싶다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죠. 그게 계기라면 계기.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일반고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어머니의 소개로 이유고등학교에 알아봤는데 저의 가치관이랑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거를 좀 알고 나서 무조건 가야 된다, 딴 학교 가면은 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지원할 때 제 중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외고는 갈 성적이 됐는데 저는 외고에 가서 제가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하기보다는 꿈을 찾아서 제가 원하는 걸 찾는 거를 목표로 이 학교로 오게 됐고요. 달도르프 학교? 그다음에 우리의 전형적인 학교? 그다음에 약간 미국 학교 있잖아요. 그거에 그치. 약간 사이 중간 어디쯤? 약간 그런 느낌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자유롭고 항상 신나고 뭔가 억압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일단. 지금 한 학기가 굉장히 정신없이 흘러가가지고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약간 진짜 널널한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힘들긴 한데 고등학교 치고 널널한 것 같다. 저는 제 꿈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직 1학년 때는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거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뭐 그래도 그런 거는 2학년 때 있으니까 아직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만을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입시 제도에 좀 거리를 두고 완전 좀 다른 방식으로 배움을 찾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일반고는 분위기가 되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뭔가 면접을 통해서 되게 애들도 다 좋고 분위기가 되게 좋다는 게 장점이고 분위기가 되게 좀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좀 꺼림없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어려움은 사실 저는 모든 환경에 불만을 가지지만 굳이 그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제일 어렵고 저 언덕 저거 언더 그쵸? 스키 그거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등 가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좀 싫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땀나 있는데 여기 오는 등교가 가는 것만 빼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입시 제도에 좀 치우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래도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나누면 된다고. 모든 일에 열의가 있다. 그리고 난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키는 것만 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일을 벌릴 줄 안다. 일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공부는 하기 싫은데 자기 비전은 뚜렷하고 꿈도 있으신 분, 뭔가 자기만의 가치관이 확고하고 그러신 분이 여기 오면 되게 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모르는 분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다. 창체의 날 그런 거 준비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 저희가 걸었던 거 그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의를 했으나 무산된 것도 많고 거의 뭐 한 달 내내 저희가 막 준비하고 선생님들한테 공문도 써서 보내고 찾아가서 여쭤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무산된 애들도 좀 많고 그럴 때 그냥 맨날 했어요. 원래 정기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말도 없고 뭐 그냥 맨날 이제 야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와라 해서 하다가 자기 할 일 있으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막 하다가 그때는 진짜 그냥 맨날 하고 살았죠. 전방적인 자치기부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언론 역할을 하는 자치기부였는데 이제 제가 거기랑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오고 이제 급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학교에서도 반장을 했었고 일단 매뉴얼이 없고 내가 다 해야 된다 그거랑 그 다음에 일이 더 많아요. 그 원래 학생회나 정교회장은 되게 바쁘긴 한데 반장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맞아. 그냥 잔심부름 몇 개 하고 선생님이 부르시면 이런 거 하고 애들한테 야 조용히 해 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다 같이 부르면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반은 이렇다 하고 우리 반 애들한테 가서 설문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가끔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맨날 한다. 저는 중학교 때는 일단 자치기부를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 느낀 건방정으로는 언론이라는 그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게 됐는데 저랑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이번에 급식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좋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입장이 학생들 보통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른 데 서 있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른 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걸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게 약간 회의가 들기도 하고 가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큰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해볼까? 이런 거 하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의원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고 제가 이제 세준이도 하고 농준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딱히 그렇게 처음에 할 마음은 없었는데 기대라기보다는 저는 2학년 때는 좀 놀 생각이에요. 근데 또 이래놓고 하겠지 뭔가. 저는 지금 들어간 급식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저희 급식을 받고 싶네요. 지금은 너무 급식이 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받고 싶습니다. 인터뷰해준 친구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의 인터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일단 이유 고등학교와 이유 중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유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더 많은 선택이 주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유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1학년 2학기부터 공강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수업이 없는 시간은 자유시간이에요.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할지 잘 계획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시간들이에요. 다들 온라인 등교 기간에 줌 수업이 일찍 끝나면 한 교시 이상 시간이 남을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이 적게는 일주일에 2블럭, 많게는 4블럭까지도 생겨요. 이 시간에 뭘 할지 계획하고 잘 선택하는 게 이유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대학 갈 생각이나 걱정에 대한 건데요. 전 나름대로 가고 싶은 대학교와 과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이유를 망설이는 이유가 대학 때문인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유 학교가 내신을 따기가 어려운 학교라는 것은 좀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친구고 너무 중요한 분이라면 가고 싶은 대학교가 또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다면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나 그 대학에 맞는 과학고라던가 외고를 지원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유 학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방황하는 친구들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정신없이 여러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를 알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인데요. 저는 몇 억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게 해준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교 활동들을 하다 보면 마을 공동체들의 인터뷰를 하러 갈 일도 생기고 또 마을을 벗어나서 우리에 대해 알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일들이 생겨요. 거기에서 배우는 건 정말 많거든요. 문제공감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서 인터뷰를 요청드렸지만 또 실패하고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직접 현장에 가보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 저희 조를 담당해 주셨던 고등학교 진로 선생님이신 김주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는 일들은 어른이 되어서 경험하기 힘들어. 많은 분들이 너희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볼 나이라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인터뷰를 수락해 주실 때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유학교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학교는 굉장히 바쁜 학교예요. 생각보다 공부와 활동을 병행하는 거 힘들거든요.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하고 이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엄청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사람이 달라져요. 자신도 모르지만 3년을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바쁜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거나 혹은 견딜 수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난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간 건 아니긴 해요. 근데 공부랑 어떤 프로젝트랑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다니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학교가 조금 다른 학교다. 그래서 그냥 서류 면접하고 그냥 뭐 대면한 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으면 되게 이 학교에서 어려울지도 몰라요. 네, 두 번째로 나를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활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해보고 시도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알게 돼요. 저도 이 학교에 오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고요. 세 번째로는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을 키우고 싶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후 학교에서는 레포트 쓸 일이 진짜 많아요. 에세이 쓸 일 많고 저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2학기의 국어 수업에서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가 매트 중에 화작을 선택했어요. 토론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매주 논술글을 레포트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글을 쓰고 선생님께 검토를 받다 보면 굉장히 글 쓰는 능력이 늘어요. 지금 제가 부끄럽지만 링크를 한 개 남겨놓을 거예요. 한 개는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처음 들어와서 쓴 에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쓴 에세이입니다. 물론 제가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글 실력이 늘을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할 때가 많거든요. 토론 수업을 하던 어떤 회의를 하던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음에도 내 이야기만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후 학교에 오면 모든 활동을 하면서 협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내 얘기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충고하고 싶은 말은 이후 학교는 공부를 하라고 하지도 않고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의 강요가 없고요. 학교를 믿고 보내주신 만큼 부모님들의 강요도 없어요. 이건 부모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저희 학년 부모님들은 그러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을 때 보충을 할 수 있는 학원도 과외도 없어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학원 다니면 안 되고 과외도 안 돼요. 사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밖에 모든 게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자는 학교의 모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친구들이 간다고 해서 휩쓸려서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어쩌면 모험이나 도전이 될 이곳을 고민해보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